조 원장님은 요 그때 그 방송 이후로 네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도를 했어요. 네네. 어떤가요?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 다룬 그 매스컴의 그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사교육 현장에서 만들어낸 어떤 굉장한 그 나쁜 그런 거로 비춰졌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생활노트에 또 귀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사실 한번 오셨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네. 이제 창쌤이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그런가요? 네, 그냥 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GD가 되는 GD. 이거 GD 팬들. 괜찮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서. GD 팬이가 안 보겠죠. 저는 지금 도곡동에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 메타에드 조원장이고요. 저도 채널 운영하고 있고 뭐 창쌤에 비하면 아주 그냥 애기한 단계고요. 창쌤이랑 같이 이제 대치동 콘텐츠 제휴도 하고 있고 해서 저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좋은 관계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대치에 있는 자료 그런 거는 아무래도 네. 부족해서 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열심히 네,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자료를 쓰지 않으시고 창쌤 스타일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는 하고 있죠. 네. 네, 참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궁금했었어요. 창쌤 이제 학원 오픈하시고 초기에는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막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고수셔서 사실 도움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고수요? 왜냐면은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제 막 이런저런 조언도 드리고 했는데 조언을 드린 게 너무 무색하게 너무 빠른 성장과 자리 너무 빨리 잡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좀 더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 생각. 네, 저는 너무 이 좋은 아이디어가 엄마들이 그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미 창쌤의 오래된 그런 그 매니아 팬층 분들이 계셔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먼 데서도 이렇게 찾아서 학원을 네. 수업 듣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반이 넘는다고 분당 학원인데 그래서 그럼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면은 학원은 이미 자리 잡은 되게 안정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희는 너무 가까이서 사신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되게 죄송하고 걱정되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지 않고 되게 신기하게 비율 자체로 봤을 때 이미 학원이 안정기 모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여기까지 오셔야 되나?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생각 좀 들고. 없죠. 전국에 없죠. 창쌤밖에 없죠. 그래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고. 원장님은 사실 유튜브를 하시면 저보다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되게 독촉을 많이 하세요. 많이 바쁘신 거죠, 요즘에? 아니요, 바쁘기보다 제가 이제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첫째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3월, 4월이 되니까 초등맘 시절이랑 중등맘 시절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중등부터 생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각을 할까봐 20분까지 등교를 못하면 뭐 벌점, 이제 입시가 이제 딱 바로 직결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고 교복 맞추러 가도 2시간 줄 서 있어야 되고 갑자기 모든 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 시절이 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원장님 진짜 대단하신 게 이게 대치동의 원장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엄마의 역할을 또 완벽하게 1인분을 하세요. 완벽하지가 않죠. 이거 저거 그냥 다 걸쳐놓고 사는 건데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애가 사춘기 초입이다 그러면은 이 일을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파트든 뭐 풀타임이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분산할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가 이제 뜻대로 점점 안 되고 독립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진짜 몰입할 어떤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취미든 뭐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풀고 힐링할 걸 꼭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일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에너지가 처질수록 사실 아이한테도 안 좋고 서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의 정신적인 멘토링을 요새는 주로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초등 엄마들도. 초등 엄마들, 유치부, 초등, 중등 어머니들까지. 네, 그래서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유치부부터 그 지금 뭐 대치동 상황과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 네.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뀐다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은 것도 사실 있는데 이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네. 자리 잡으셨으니까. 벌써 이제 자꾸 꼰대 소리가 될까봐 아. 잔소리로 들릴까봐 삼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또 해야죠.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대치동 트렌드.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원장님을 다시 모신 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제 얘기도 궁금하지만 사실 제 얘기 또 뻔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 원장님은 그때 그 방송 이후로 네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도를 했어요. 네네. 어떤가요?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그 다룬 그 매스컴의 그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아이들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거 약간 이제 금쪽의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그 사교육 현장에서 만들어낸 어떤 굉장한 그 나쁜 그런 거로 비춰졌는데 저도 사실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 매스컴에서 자극적으로 다룬 거보다 실제로 왜 그게 애한테 어떤 면이 안 좋고 이 부분에서 어떤 면은 취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해줄 사람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딱 방송을 하면은 그때 제이미맘이랑 같이 네네네. 이제 겹치면서 대치동의 엄마들의 과열된 거를 굉장히 희화의 대상이고 저런 이상한 외딴 섬 같은 이렇게 네. 바라보는데 사실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타 지역 분들 중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 부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우리 애는 집에서 네. 놀고 있고 너무 사교육 격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대적 어. 박탈감. 나는 저렇게 못 해주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가? 이사 이런. 가야 되나? 네.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어. 그런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고 저도 그걸 다 거쳤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방송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다뤘지만 실제로 순기능도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부작용부터. 첫째, 둘째가 다 이제 제일 핫하다는 그 G 영유를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제가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는 스타일이니까 G 유치원을 보내기 위한 그 아래 단계. 어릴 때부터 뭐 A 그 유치원을 또 보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학학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롱텀으로 봤을 네. 때 그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애는 A 그 코스를 밟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운 좋게 어떻게 갔어요. 저희 애 다음부터는 그 F를 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 과열이 그냥 전체적인 강제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경쟁이 너무 과열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일단 애플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거기서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다음 텀으로 비재원생을 하는데 그 전이 거의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기회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글도 먼저 시작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애들을 이제 또 받아서 수학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게 계속 올리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황소 세대도 변화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수학만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과 국어가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을 보면은 영어 몰입이 진짜 문제가 많다. 근데 그만큼을 한글 노출을 해주는 분들이 사실 없고요. 왜냐면은 영어 유치원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만일에 했다고 치면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또 주일료에 영어 프랩을 또 넣으세요. 근데 이거는 뭐 대치동에 약간 국한된 얘기긴 한데 다른 지역에 영유 보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오전부터 2시까지 만일에 영어 유치원에 이제 잡혀 있으면 영어 노출이 강제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 노출은 엄마 생각에는 생활에서 한글을 하니까 가만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글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높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언어 혼동이 오는 게 사실 대부분이고 언어 감각이 정말 특출난 거의 막 한 1, 2% 정도 아이들이나 아니면 한글을 엄마가 좀 생각이 자각이 있으셔서 5세, 4세 후반 이렇게 일찍 한글을 계속 주입을 인풋을 해주신 분 아니면은 거의 지금 살아남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국어가
애매해진 그런 단계가 되죠. 오히려 영어 쪽이 모국어라는 그러니까 뇌가 영어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니까 한글 문장지가 긴 걸 봤을 때 해석이 잘 안 돼요. 영어에 너무 집착하시고 과열이 된 걸 보면은 왜 그럴까를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의논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3, 4세에 영어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발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3, 4세에 그렇게 투입이 들어가면은 애들이 영어 네이티브가 되기 때문에 엄마는 그거를 놓치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이걸 유지시켜줘야 되고. 플루언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영어 노출의 일정 시간이 계속 유지가 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실 때쯤은 수학이 문제가 될 때쯤 찾아오시니까 그 문해력이 당연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제 영어로 첫 사교육을 애들이 노출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고 언어니까 노출이 되면은 그냥 영어는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 수학은 돌을 깨주시는 그 과정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수인데 애들이 고민 없이 그냥 학원에 가서 앉아있고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되게 임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그 뇌가 정지로 보이지만 오히려 생산성을 더 축적하는 시간이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학원을 빡빡하게 안 넣었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애가 집에 와서 쉬고 그때 책을 들춰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전 체험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요새는 그게 불안하고 하니까 빡빡하게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더 커서도 안 되는데 아기 때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어른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멍하는 상태로 그냥 다니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특히나 다른 과목보다 수학에 너무 안 좋더라. 수학 학원에 왔을 때 애들이 눈이 이미- 어때요, 눈빛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나이가 영재거든요. 좀 산만했어요. 되게 산만하고 막 말을 못 멈추고 막 친구들랑 계속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난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정도 아이가 갑자기 확 특히 이제 제가 느낀 게 아니라 애들이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달라졌다고 느낄 정도로. 근데 제가 나중에 전화하면서 상의를 드려보니까 최근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빼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가 진짜 확 달라진 거예요. 누나도 같이 다니는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생이 좀 이상하다 요즘에. 달라졌다. 아픈 것 같다. 이제 뭐 그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스케줄을 빼준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원장님 나오셔서 채널에서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상담 오시면은 스케줄표 보여달라고 해서 스케줄 좀 이렇게 다이어트 좀 해드려요. 근데 저는 대치동에서 어머니들이 아무리 원장님이시지만 네네네. 스케줄 이렇게 손대는 거 별로 이렇게 굉장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을 때 듣는 분도 있고 네 하고선 또 돌아가서 또 새로운 거 또 등록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 말할 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대치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은 이거 하고 되겠어요?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원장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친구 엄마들도 실제로 있고 이러니까는 금장과 고객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친한 선배 엄마 그런 포지션인 거죠. 최근에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중간 학기에 입학을 이제 왔으니까 아이가 적응 문제도 있고 근데 학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친구거든요, 사실. 학교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문제 있다고 하시는 문제가 거고. 있다고 선생님의 의견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크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솔루션을 드렸어요. 애 진짜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약간 이제 걸러 들을 건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이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아이가 주변의 애들을 보니까 자기가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 스트레스까지 있는 애예요. 학년이 높지 않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진도를 많이 빼주시라고. 어머니는 오히려 심화까지 최상위까지 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게 그 아이랑은 좀 맞지 않는 거죠. 아이는 성취감을 되게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 애.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그게 뭐 계급장처럼. 남자애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엄마는 오히려 우리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애가 오히려 문제집을 혼자서 이렇게 좀 더 좋은 거, 더 빠른 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책상에 올려놓는 걸로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계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이제 포켓몬 하듯이 레벨하고 게임하듯이 네. 계속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거니까 아, 참.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오히려. 연산이든 네. 그냥 좀 쉬운 책으로 진도 하나 쭉 빼주시고 네. 그 다음에 심화로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고.